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치약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는 허중보라고 합니다. 오늘 데놀 수요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 이번 데놀 수요 세미나는 대한디지털치약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4일 날 제가 JB포크를 활용한 디지털 벤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시켜드렸고, 오늘은 JB포크를 활용한 매직톡, 즉 오로넥스 시스템, 매직톡이란 특정 상품은 이제 그 오스템 코잔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일단 오로넥스와 유사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반적인 시스템들에 대해서 오로넥스 시스템에 대해서 JB포크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오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직톡 시스템은 오로넥스 시스템과 유사한 것인데 스크류 홀이 없고, 오클루잘 서피스에 스크류 홀이 없고, 스크류 대신에 밀드바와 연결되는 어태치먼트가 잡아주는 구조입니다. 매일같이 빼는 틀니가 아니고요. 치과에서만 빼시든지, 만약에 먼 거리에 사시는 분 같으면은 유지력을 좀 줄여서 환자가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일주일에 한 번, 뭐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빼실 수 있도록, 환자가 직접 빼서 청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착안된 보철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과정들이 디지털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캐스팅을 한다든지 뭐 안 맞아서 잘라서 다시 싸다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정밀한 디지털 과정을 통해서 직접 가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심플하고,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도 사용하시기에 편리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JB포크를 여기에 어떻게 접목하는지도 보여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러한 매직톡 시스템을 사용하실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제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매직톡 시스템이 뭐냐면은, 이렇게 뼈가 많이 녹은 경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캔서가 있는 환자인데, 암이 있는 환자여서 임플란트를 심긴 심었는데 위치가 엉망인 거예요. 위치도 엉망이고, 패스는 좀 맞는데 위치도 엉망이고, 수직 간격도 너무 크고, 와, 고정성 보철은 꿈도 못 꾸는. 그럼 오버덴처를 하실 건가요? 자, 근데 대합치가 자연치이고 임플란트가 4개나 있으면, 대합치가 특히 상황을 보시면 구치부까지 다 있지 않는 환자고요. 필요도 없는 환자예요. 캔서가 있어서. 자, 이런 환자에서 4개면 충분히 고정성 보철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오버덴처를 해야 될까?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먼저 임플란트 위치가 안 좋다. 공간이 너무 많다. 자, 이런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고정성 보철 같은 가철성 보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헷갈리실 텐데,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텐데 다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밀드바를 활용한 오버덴처와 차이가 없어요. 밀드바의 디자인은 오버덴처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동일하지만 그 상방에 놓이는 어태치먼트가 달라지고, 왜냐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로케이터나 케라토나 이런 거 쓰면 너무 부피가 커요. 커가지고 우리가 지르코니아에 그런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줄 수 없기 때문에 파절이 잘 됩니다. 따라 그것 때문에 최소로 작게 만들었어요. 에드톡 어태치먼트라는 아주 작게 만든 어태치먼트. 자, 이 어태치먼트가 작기 때문에 처음에 유지력은 강하지만 착탈을 너무 반복적으로 하면 금방 닳아버려요. 물론 뭐 로케이터 정도는 가지만 그냥 한 6개월 정도 지면 닳아버리기 때문에, 얘는 지지를 받지 않는 작은 어태치먼트입니다. 지지를 받지 않아요. 로케이터는 지지를 받고, 얘는 지지를 받지 않는 작은 어태치먼트이기 때문에 모든 기능들은 바로 가야 되고, 매일같이 빼서는 안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매일같이 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가 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처음부터. 특히나 지르코니아로 하시게 된다면 청소가 잘 되게, 빼지 않고도 청소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그래도 어쩔 수 없을 때는 치과에 와서 톡톡 치면 빠지게끔, 그 다음에 다 청소하고 다시 따가가 끼우고 가시게끔, 이제 이렇게 심플하게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시멘트가 필요 없고 스크류홀이 필요 없고, 언제든지 뺄 수 있는 그런 오로넥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좌측은 오버덴처 형태, 우측은 매직톡 형태. 자, 보시면 사이즈가 상당히 작죠. 의치상의 분홍색은 단지 심미를 위해서 있는 거지, 잇몸을 누른다든지 뭐 그런 것을 위해서 만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거 나중에 케이스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왼쪽이 오버덴처 형태, 오른쪽이 매직톡 형태입니다. 자, 차이가 보이시죠? 자, 완전히 뭐 잇몸을 젖히면 충분히 환자 혼자 청소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기공사 선생님들이 이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우리 치과 선생님들께서 원리를 잘 이해하셔가지고 설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뚫어야 된다. 그리고 환자분께도 뚫어서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청소를 할 수 있다. 이런 장점들을 잘 설명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오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자, artificial reach의 개념. 자, 이 말은 제가 만들긴 했는데 보철물을 이용한 artificial reach예요. 즉 예전에 뭐 잇몸이 다 녹아가지고 뼈가 없으면 뼈 이식을 해서 리치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리치가 아니고 인공고를 이용한 리치가 아니고 보철물로도 리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밀드바라는 것은 유지, 지지, 안정을 전부 다 바에 의해서 받쳐주기 때문에 움직임이 없는 보철물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artificial reach의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시고 만약에 밀드바를 사용하지 않는 오로넥스 시스템을 사용한다 하시더라도 임플란트 위치가 너무 잘못됐을 때는 이 artificial reach의 개념이 상실돼 버리고 심각한 칸티레버나 아니면은 언더컷을 많이 만들어서 음식물이 많이 끼는 이제 이런 보철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걸 좀 시간이 많으면 다음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싶은데 자, 오늘은 이렇게 그 개념만 외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artificial reach의 개념이 뭐냐? 자, 임플란트 4개를 상하게 심었고요. 하하게는 임플란트 2개를 심었어요. 뼈가 있는 곳에 심었습니다. 위치 크게 고려하지 않고 분산해서 심습니다. 자, 이때 처음에는 이것을 상악과 하악을 전부 오버덴처로 만들기 위해서 환자가 내원했다고 합니다. 내원했습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다른 선생님께서 이렇게 틀니를 만들었어요. 오버덴처를 만들었습니다. 자, 오버덴처를 만들었는데 임플란트를 4개나 심었기 때문에 당연히 팔레이트도 안 덮고 작은 틀니를 잘 만드셨어요. 잘 만들었는데 이 환자가 1달, 2달 만에 자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합니다. 아니, 어태치먼트가 무슨 1달도 안 가서 다 닳아버려요. 자, 왜 그럴까요? 움직임이 없는 틀니라고 했는데 임플란트를 4개나 심어서 리지드 타입의 보철물을 했으면 꼈다 뺐다 하더라도 이 자체의 움직임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리지드 타입인데 우리는 의사에 의해서 인위적으로 움직임을 줘버렸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잘 보시면 바의 위치가 초록색이고요. 인공치의 위치가 빨간색이에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내가 씹어봐요. 오른쪽으로 씹으면 치아가 닿고 바가 풀크름이 되고 반대편에 있는 왼쪽의 치아가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힘이 생기겠죠. 자, 그런데 예전에 했던 우리가 밀드바는 프릭션, 마찰에 의한 밀드바이기 때문에 이 움직임까지 잡아줬단 말이죠. 자, 그런데 요즘 나오는 보철물 자체는 아주 정확하게 만드는 게 힘들기 때문에 유지 자체를 어태치먼트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움직임을 막아줘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지금 아래쪽 빨간선을 보시면 거기에 치아가 놓이거든요. 하지만 임플란트는 남아있는 뼈에 심었으니까 완전히 팔라탈 쪽에 위치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는 이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밀드바를 만들 때 artificial reach의 개념을 생각해서 인공치의 하방에 위치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자, 보면 저한테 다시 와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자, 왼쪽이 기존 바고 오른쪽이 매직톡이에요. 자, 매직톡 디자인을 제가 봐드렸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은 리치만 보고 만든 거고 오른쪽은 임플란트 위치와 전혀 관계없이 인공치의 하방에 밀드바를 만들어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으로 씹을 때 씹는 힘들이 전부 밀드바 하방으로 전달돼서 일종 지뢰가 없어지겠죠. 자, 원장님들 다 이해되실 겁니다. 자, 이게 artificial reach예요. 결국은 예전에 우리가 태어났을 때 그리고 이가 날 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치의 하방에 바로 알베올라 본이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게 뼈가 녹았는데 녹은 뼈만 보고 식립을 해버리고 리치를 만들어버리면은 움직임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그 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임플란트 위치와 전혀 관계없이 이 시스템에서는 artificial 리치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명심하시고 따라서 오버덴처가 아닌 지르코니아로 제가 만들어드렸죠. 자, 그때 중요한 것은 셀프 클린징이 될 수 있도록 잇몸과 바 사이는 반드시 띄워줘야 됩니다. 특히 밀드바와 잇몸 사이는 2mm,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는 링구알 쪽은 항상 뚫어주고요. 발음이 안 되는 사람 말고는 링구알 쪽은 뚫어주고 바칼 쪽은 덮되 잇몸과 컨택되지 않도록. 자, 이 개념. 자,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시면 강의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 이것은 우리가 의사로서 환자한테 임플란트 식립 위치와 관계없이 안정적인 보철물을 만들 수 있는 기본입니다. 자, 그래서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환자를 구강내에 넣었죠. 자, 임플란트 위치가 팔라탈로 챙겨져 있지만 적절한 artificial 리치가 만들어졌고 그와 합당한 지르코니아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 환자는 본인이 빼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또 한 달 체크했을 때 음식물이 거의 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템본드를 이용해가지고 보철물의 내면에 발라줘서 바에 체결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템본드를 이용한 유지가 아니고 혹시나 너무 오래간만에 오셔서 이제 빼보면 음식물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저 보철물 안으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한 실링의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는데 이제 이 케이스를 보면서 그럼 이런 밀드바를 만드는 과정에서 JB 포크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자, JB 포크의 기본 구성이나 사용 방법은 4월 24일 제 강의를 한 번 더 보시면 좋겠고요. 그 강의를 보시고 한번 사용해 보셨다면 이 강의가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먼저 이런 환자, CLP 환자죠. Cleft lip and palate. 입술과 팔레이트가 찢어진 이제 그 CLP 환자가 왔습니다. 자, 와가지고 저희가 임플란트를 심는데, 자, 이렇게 치아가 남아 있었는데 거의 다 빼야 돼서 빼고 발치를 하면서, 자, 발치를 하고요. 하악에 2개 치아가 남기고 하악 심고 상하악엔 뼈 이식을 한 다음에 자, 상하악을 이렇게 심었습니다. 위치가 왜 이럴까요? 자, CLP 환자이기 때문에 클레프트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팔레트가 찢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는 심을 수 없고, 자, 이런 환자를 고정성 보충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위치에 우리가 임플란트를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했죠? 자, 매직톡 시스템은 정확한 위치에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심을 수 있는 곳에, 어쩔 수 없이 심는다면 어쩔 수 없이 심을 수 있는 곳에 분산해서 넓게 심어주는 겁니다. 가깝게 심어버리면 의미가 없고요. 넓게 심어줍니다. 자, 넓게 이렇게 심어주고 크로스 아치 스플린팅을 해버리는 겁니다. 파샬, 부분 무치하게도 사용할 수 있고 완전 무치하게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임플란트가 심어서 저한테 왔어요. 자, 와서 템포럴을 넣고 이제 환자가 잇몸이 힐링될 때까지 기다렸고, 자, 임플란트 CT 모습이고 임플란트 심 모습입니다. 자, 이 환자가 임플란트가 위에가 5개나 있는데 굳이 또 틀리로 갈 필요가 있을까요? 그래서 매직톡 시스템을 선택한 거고, 자, 원장님들께서는 임프레션을 체득하면 되는데 저는 반드시 풀아치의 경우에는 픽업 임프레션을 뜨시기를 강조드리고, 얘는 해부학적 인상을 체득하시면 됩니다. 뭐 기능 인상 체득하시 보더 몰딩 한다든지 뭐 그럴 필요 없고 적절하게 임플란트 부위와 주위 연조직만 잘 체득하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보내주는 게 좋고, 아주 짧은 파샬의 경우에는 뭐 스캔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치를 넘어가는 경우에 저 부위가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꼭 모형이 있어야지 기공사 선생님들이 맞춰볼 수 있기 때문에 큰 케이스는 꼭 픽업을 아직도 뜨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오늘 디지털 학회와 함께 이렇게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는데 무조건 디지털로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실제로 해보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과신하지 마시고, 자, 우리가 왜 디지털인데 안 돼? 자, 이것보다는 큰 케이스와 그 다음에 맞춰봐야 되고, 그런 경우에는 모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치를 넘어가는 경우, 자,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정밀도를 위해서 픽업이 오히려 스캔보다 더 정확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의견이 다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똑같이 JB 포크를 적용합니다. 인상을 체득한 날, 자, 픽업 인상을 체득했죠? 그 다음에 원래는 기공소로 보내고 기공소에서 오클루잘 왁스를 만들어 와서 환자를 다시 불러서 오클루잘 왁스를 끼우고 VD, CR 다 잡고 또 다시 보내줘야 되죠? 보내주면 그때 어버트먼트와 템포가 나오겠죠. 자, 근데 우리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로 당일날 얘를 뜨고 그 다음 내원 때 바랑 템포로리가 다 나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환자는 3일 만에 뭘 끝내주고 싶어요. VD만 확정되면. 자, 그런 경우에 이제 JB 포크를 활용합니다. 아까 상판과 하판의 적용법 배우셨죠? 상판에 어데시브를 먼저 바르시고, 제일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버티 믹싱하고, 버티 어플라이하고, 구강내 찍고. 이때 좋은 게 뭐예요? 레퍼런스가 필요 없습니다. 임플란트가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의 위치가 바로 레퍼런스예요. 너무나 중첩이 잘 됩니다. 그래서 임플란트 오버덴처나 임플란트 오로넥스 케이스에서 JB 포크가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난 4월 24일 날 강의했던 내용은 무치약 부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아무런 레퍼런스가 없기 때문에 레진볼을 달아라고 그랬죠. 그죠? 자, 지난번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구강내에 넣고 환자와 상의해서 립 서포트와 전치부의 노출도를 확인한 다음에 와시 임프레션을 체득한 모습이고요. 하악도 왼쪽부터 시작합니다. 왼쪽 위에 어데시브를 바르고 버티 어플라이하고 그 다음에 구강내에 찍은 다음에 아픈 부위 잘라내고 그 다음에 와시 임프레션 한 번 더 뜨고 그 다음에 스크류 아까 벌티컬 디멘션을 잡아야 되니까 스크류를 위한 홀을 노출시키고 스크류를 체결하고, 자, 그 다음에 입안에 끼운 상태에서 버티컬 디멘션 측정해서 환자와 상의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고디같이 트레이싱을 그려서 CR을 체득하고, CR을 체득한 상태에서 환자 바이트 시킨 상태에서 그다음에 그 실리콘 교합 인기제 걔를 양쪽으로 짜주면 그 조 릴레이션도 다 뜬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혹시나 잘 술식이 이해 안 되는 분은 앞서 말씀드린 4월 24일 강의를 다시 한번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JB 포크를 이제 물고 페이셜 스캔을 찍습니다. 자, 페이셜 스캔을 찍으면 이 치아가 하나도 없던 환자가 상악 육전치를 가지는 환자로 바뀌었죠. 유치아 환자로 바뀌었어요. 유치아 환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페이셜 스캔과 그다음 인상체들이 다 중첩이 가능한 거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바타가 형성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운팅을 하시고 오늘은 지난번 강의가 했기 때문에 그 JB 포크의 과정을 좀 스킵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제 디지털로 바를 디자인합니다. 자, 이때부터는 기공사 선생님들의 역할이기 때문에 빨리 스킵합니다. 자, 어쨌든 14mm의 충분한 공간이 있을 때만 활용할 수 있고 임플란트의 위치가 좀 좋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임플란트 위치 잘 심고 공간이 작으면 왜 이걸 합니까? 그냥 고정성 하시면 되지. 그죠? 그런 경우에 꼭 쓰셔야 됩니다. 너무 막 이것저것 다 이걸로 하실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처음에 나 이거 해야 되니까 임플란트 아무 데나 심을래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임플란트를 최대한 잘 심고 이런 환자들이 요즘 많지 않습니까? 뼈 이식을 과도하게 할 수 없거나 임플란트 심을 수 있는 부위가 한정되어 있는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잘 활용하시면 아주 좋은 치료 옵션으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왼쪽 위에 보시면 페이셜 스캔 데이터와 JB 포크의 데이터를 합쳤고 상악과 하악의 모형까지 합쳐진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디자인을 할 수가 있고 디자인하는 과정에서 아까 JB 포크의 육전치의 위치를 활용하는 거죠. 그 똑같은 크기를 만드는 게 아니고 그 육전치가 가리켜주는 정중성과 인사이설 라인만 확인해서 디자인을 하십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환자가 두 번째 나올 때 저는 벌써 밀드바와 템포러리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공소 환자가 한두 번 더 안 와도 되는 거죠. 올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템포러리 만드는 단계에서 JB 포크로 저희가 다 잡아줬는데 뭐. 그걸 잡고 디지털웍을 이용하는 기공사 선생님들은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얘를 만들어주면 두 번째 날 이제 구강내에 끼웁니다. 자, 바를 체결해서 잘 맞는지 정밀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템포러리를 끼워줍니다. 템포러리 장착 시에는 에드톡 어태치먼트를 사용하지 않고 템본드를 끼워줍니다. 자, 왜 그러냐면 교합 조정을 하시고 나서 이 템포러리를 한 달 써보셔야 돼요. 한 달, 두 달, 혹시나 VD를 더 확립해야 되면 3개월까지도 써야 돼요. 자, 그동안 쓸 때 셀프 클렌징이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환자 보고 빼지 마라 그래야 돼요. 자, 빼지 않고 썼을 때 나중에 제가 뺐을 때 깨끗하다면 그러면 뭐 약간 뭐가 끼더라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판단되시면 6개월이나 1년마다 오셔서 치과에서 빼시자. 치과에서 톡 치면 톡 빠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셀프 클렌징이 안 된다 그러면은 이 템포러리를 조정하셔야 돼요. 좀 안 되는 부위를 깎아주고. 그죠? 결국 우리는 이 템포러리를 디지털로 복제를 해야 됩니다. 지르코니아 브릿지로 복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템포러리 형태를 원장님들이 잘 만들어 주셔야 돼요. 템포가 엄청 중요합니다. 템포를 잘 조절하셔가지고 그거를 복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합 조정을 했어요, 환자는.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JB 포크를 잡을 때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약간의 템포러리 단계에서 정중선 확인하고 그 다음에 교합 확인해가지고 저희가 하고 나머지 이제 다 됐다. 이제 벌티컬 디멘션도 다 잡고 교합도 안정적이고 환자 오케이 만족했어요? 자, 그러면 이 바와 보철물을 기공소로 보내서 혹은 만약 인트라올 스캔이 있는 사람은 인트라올 스캔을 떠서 보내셔도 되는데 조금 잘 안 맞아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트라올 스캔이 완벽하다고 자꾸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제일 같이 보내서 기공사 선생님들이 똑같이 카피하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자, 그렇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템포러리를 복제해서 지르코니아로 밀링된 게 바로 매직톡 시스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이널로 지르코니아 풀 케이스가 완성이 되었고 환자 입안에 끼워서 자, 어태치먼트를 장착하고 한 달 뒤에 체크를 했을 때 뒷부분, 저 뒷부분만 조금 음식물이 끼고 나머지는 청소가 너무 잘 하셨기 때문에 뒷부분을 약간 더 릴리프를 해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어태치먼트를 장착하고 자, 바가 들어간 모습이고요. 요 환자는 이제 그 임플란트 전용 시멘트 있죠? 그 애를 마진으로 살짝 발라서 끼워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음식물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완성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 환자가 상하계 5개, 하하계 4개의 위치가 있는데 하하계 5개의 위치가 좋지 않을 때도 충분히 고정성 기능을 하는 지르코니아 보철물, 스크류 홀도 필요 없고 언제든지 빼고 싶을 때 뺄 수 있는 하지만 너무 자주 빼면 어태치먼트 다르니까요. 이런 것만 주의하셔가지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JB4C를 이용해서 이런 제가 이제 요 마지막 케이스를 보면서 한 번 더 강조해 드릴 거는 JB4C는 인상 뜨는 당일날 조 릴레이션을 체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4월 24일 강의에서 이러한 레퍼런스, 중첩할 수 있는 레퍼런스가 없을 때는 레진볼을 달아라고 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임플란트 오로넥스 케이스는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JB4C를 찍으면 임플란트 위치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걔를 활용해서 중첩을 한다면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에서 보면은 완전 무취학 환자보다 임플란트 오버덴처나 임플란트 오로넥스 케이스에서 JB4C를 활용했을 때 훨씬 잘 맞더라는 걸 확인을 했는데 그게 에러가 작다는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잘 좀 뜨시면 좋겠고, 저 팝보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 방식으로 틀니를 만들 때 사용하는 거고요. 페이셜 스캐너가 있다면 굳이 쓸 필요도 없고, 뭐 페이셜 스캐너 없더라도 저거까지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옛날 틀니, 보험 틀니나 이런 걸 하실 때는 JB4C를 묶어주셔야 되는데, 자, 그거는 유튜브 동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똑같이 이 환자도 조 릴레이션 뜨고 화면은 조 임플란트와 JB4C의 내면에 같은 점을 클릭해주면 얘가 자동으로 붙어버린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상하기 정확하게 붙고 하하기 정확하게 붙고 육전치에 맞춰가지고 또 페이셜 스캔과 중첩하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중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 이해가 되시죠? 환자 얼굴 때문에 이렇게 지금 파일을 지금 다른 걸 써가지고 환자가 이런 거고요. 페이셜 스캔은 원래 예쁘게 나옵니다. 자, 거기에 제가 이제 모형과 각각의 상하각을 어떻게 중첩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결국은 육전치를 중심으로 붙이는 거예요. 내가 육전치가 있어야지 얼굴도 붙고 모형도 붙어요. 자, 지금 시스템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무취학 환자를 유취학 환자로 바꿔주신다면 단 하루 만에 인상과 조 릴레이션을 다 체득하고 바로 어버트먼트와 템포로 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환자도 30년간 이가 없던 선천결손 환자인데 치아가 30년 만에 제가 이제 템포를 넣어드린 거죠. 본을 뜨고 임플란트 심은 다음에 저한테 와서 본을 뜨고 바로 그 다음에 어버트먼트와 매직톡 시스템을 넣어준 거죠. 템포를 가지고 이 환자는 6개월 이상 봤습니다. 6개월 이상 보면은 교합이 자꾸 변해요. 왜냐하면 이분이 뼈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전 팔라탈 쪽에 임플란트가 심겨져 있잖아요. 따라서 artificial 리지를 쭉 밖으로 빼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수직 고경을 제가 정한 상태로 만들어주더라도 한 달만 체크해보면 교합이 계속 바뀝니다. 자, 치아가 오랫동안 없었던 분들은 충분히 기다리면서 템포로리를 조정하셔야 된다. 왜? 우리는 템포로리를 복제할 거니까. 그게 디지털이니까. 자, 그래서 템포로리로 복제한 최종 지르코니아 보철물이 완성되었습니다. 환자 구강안에 장착하고, 자, 역시 에드톡 4개를 붙여서 하고 환자가 아주 만족하고 심미적으로 만족하고 기능적으로 훌륭한 그런 지르코니아 최종 보철물이 템포로리를 통해서 완성이 되었죠. 자, 다시 정리하면 이러한 지르코니아 보철물을 만들기 전 단계인 템포로리를 만드는 단계에서 JB4C를 활용하시고 하신다면 여기 오늘 보여드린 매직톡 시스템이 아니더라도 오로넥스를 하시는 모든 케이스에 있어서 또 부분무취학도 좋아요. 부분무취학도 뭐 JB4C를 잘라 쓰시면 되니까, 아니면은 부분무취학에 JB4C를 안 쓰신다 하더라도 어쨌든 당일날 모든 걸 체득하고 그 다음번에 바로 템포러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디지털 시대에 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강의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